같습니까? 4번. 몇 번? 4번. 4번이죠. 왜냐하면 물체의 위치를 표현할 때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3번은 사람은 자동차로부터 동쪽으로 100m 지점에 있다. 사람은 자동차로부터 동쪽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습니다. 방향이 틀려서 3번은 틀렸다는 거고요. 4번 보시면 자동차는 나무로부터 기준점이죠. 동쪽으로 방향 맞죠? 자, 20m 떨어진 곳에 있다. 정확하게 위치 표현 제대로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틀릴 만한 문제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세요. 자, 6번 풀어. 자,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데요. 중간 지점까지는 40에 빠르기로 가고 나머지는 80에 빠르기로 가 라고 합니다. 40에 빠르기로 가고 80에 빠르기로 갑니다. 그러면 평균 속도가 60이야? 아니요. 아니라는 거죠. 되겠어? 자, 얘는요. 평균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를 반띵하면 평균 속도야 라고 하는 건 조건이죠. 뭡니까? 계속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절반값이 평균 속도야 라고 얘기하는 건 얘네들이 등가속도 운동할 때만 가운데 속도가 평균 속도야. 근데 이 상황은 어떠냐면 절반까지는 40의 속도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80의 속도로 가.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갈 때 평균 속도는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평균 속도 또는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으로 총간거리를 나누시는 겁니다. 총간거리는 ES 같습니다. 절반을 S로 선생님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걸린 시간은요. 방 가는데 걸린 시간에다 나머지 방 가는데 걸린 시간을 더하시면 되죠. 근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거든요. 됐어? 그래서 절반 가는데 시간은요. 속력이 40분의 S고요. 나머지 절반 가는데 시간은 80분의 S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이거 계산하셔야 되니까 80분의 3S분의 1분의 S죠. 되겠어? 그래서 번분수 계산하시면 쓸데없는 거 날리니까 3분의 80이 평균 속도가 된다. 되겠어? 요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간 거리로 계산하는 거다. 원래. 등가 속도만 편법으로 가운데 속도 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등가 속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총 걸린 시간으로 총간 거리를 나누는데 총 걸린 시간은 처음에 절반 갈 때 걸리는 시간과 나머지 절반 갈 때 걸리는 시간을 더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속력이 40이고 여기 속력이 80이니까 느껴봐. 여기 걸린 시간이 t초라면 여기 걸린 시간은 얼마야? 2t초거든요.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문제들 매번 틀리는 것들입니다. 선배들도. 자,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오시면 됐죠? 자, 41페이지 16번 있습니다. 41페이지 16번 무슨 문제인지 빨리 보시고 41페이지 16번입니다. 이번에 3분의 80이 맞아요. 3분의 160은 S가 아니라 아, ES. 네, 3분의 160이요. 좋았어. 자, 16번은 문제만 잘 읽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A랑
B가 있습니다. 10초 동안 A라는 자동차는 25m 갑니다. 됐어. A라는 자동차는 어떻게 갑니까? 등속도로 갑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자동차는요. 10초 동안 10m, 몇 미터 갔어? 15m 갑니다. B라는 자동차는 15m 갑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갑니까? 처음보다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면서 갑니다. 됐어? 네. 그래서 도착할 때 둘이 빠르기는 같다는 얘기죠. 됐어? 자, 근데 둘의 거리 차이가 얼마입니까? 당연히 10m죠. 맞아? 근데 거리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꼬맹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간거리 어디 있어? 눈넓이죠. 그래서 A가 간거리 여기에서 B가 간거리 이거를 뺀 만큼이 거리 차이이기 때문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둘의 이 사이 면적이 둘의 거리 차이다. 맞습니까? 자, 이 둘 사이의 면적, 이게 둘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 차이입니다. 이렇게요. 되겠어? 이게 바로 10m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저요. 같은 방향으로 됐어? 갑니다. A라는 자동차는 3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요. B라고 하는 자동차는 2의 빠르기로 갑니다. 됐어? 자,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빠르기가 달라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일정할까요? 아니면 점점 벌어질까요? 점점 벌어지죠. 왜요? A는요, 3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B는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1초 지나면 둘 사이의 거리 차이 이만큼 납니다. 됐어? 2초가 지나면 둘 사이의 거리 차이는 이만큼 납니다. 됐어? 점점 거리 차이는 늘어납니다. 맞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 차이는 속도 그래프에서 사이 면적 차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23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상대 속도 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차벡터 계산하는 방법이야. 해봐. 우리는 그동안 물리원에서는요. 나란한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어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어쨌든 나란한 방향이야. 근데 물투에서는요. 나란한 방향이 아니고 한 놈은 X축 방향, 한 놈은 Y축 방향이라는 평면상에서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건데요. 처음에는요. 바다 위에서 배가 동쪽 방향으로 40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다가 됐어. 자, 10초 후에 남쪽 방향으로 30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얘는 처음 속도고요. 얘는 나중 속도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아이의 가속도를 구하고 싶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가속도는요. 결국은 뭐냐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러니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서 시간으로 나눠야 가속도입니다. 근데 나중 속도는 남쪽 방향으로 30이고요. 처음 속도는 동쪽 방향으로 40이었단 말이죠. 근데 처음 속도를 빼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 했어요.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합성하는 거다. 그러니 얘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합성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속도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면 처음 속도 이 방향으로 바꾸셔야죠.
되겠어? 그래서 이 방향으로 40입니다. 그러면 이거 합성하시면 얘는 속도 변화가 이 방향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속도 변화가 남서쪽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속도 변화의 크기는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40이니까 여기가 얼마니? 채민아 얼마? 50입니다.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몇 초가 걸렸다고? 10초가 걸렸다고.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남서쪽 방향으로 오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 벡터를 앞으로 많이 쓸 거라서요. 익숙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하나만 더 보고 등속 원운동 갑니다. 24번입니다. 변이가 얼마야? 75m. 75죠. 되겠어요? 자, 저 이 그래프요. 등가속도 운동이니? 네. 네. 어떻게 알아요? 기울기가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가속도 어디 있어요? 기울기요. 됐어. 자, 기울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얘는 위로 올라갔다고 칠게요. 자, 얘는 어떤 운동합니까? 어떤 운동합니까? 20초 동안은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뭐합니까? 내려오죠. 맞니? 자,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죠. 몇 초일 때? 20초. X 절편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포인트가 방향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20초 동안 올라갔고 10초 동안 내려와서 총 30초 동안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올라간 높이가 얼마냐면 100m 올라갔고요. 내려온 높이가 얼마입니까? 내려온 높이가 얼마? 25m입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는 125m고요. 변이는 75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오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저는 47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니? 방향이 변하는 운동. 자, 근데 꼬맹아, 방향이 바뀌는 운동 중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어.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습니까? 등속 운동. 그럼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꾸려면 물체에 힘을 줘야죠. 어느 방향을 힘 줘야 됩니까? 방향만 바꾸려면. 수직. 그렇죠. 뭐와 뭐가 수직이면 됩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요. 물체를 뺑글뺑글 돌립니다. 그러면 얘는 이 순간 여기를 지나갈 때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이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고요. 빠르기가 10이라고 칠게요. 자, 그랬다가 얘가 이만큼 돌아서 여기에 옵니다. B를 지날 때 운동 방향, 접선 방향입니다. 예외 없이. 그래도 여전히 빠르기는 10입니다. 이런 운동이 등속 원운동입니다. 이러한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물체는 방향만 바꾸는 방향으로 힘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 수직한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의 90도 방향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됩니다.
됐어? 운동 방향과 90도 방향인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 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이때 이 실의 반지름 R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맨 처음에 공이 여기다가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방향만 바뀌는 등속 원운동을 할 겁니다. 맞죠? 자, 이 등속 원운동을 할 때 나는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물체가 원운동하려면 반드시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라는 힘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힘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모든 힘은 구합니다. F는 얼마로? MA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 물체의 질량을 M으로 줬으니 가속도만 알면 구심력은 100%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꼬맹아, 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합니까? 원의 중심 방향.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 가속도 방향 어디입니까? 무조건 가속도의 방향은 어디서 옵니까? 힘의 방향에서 옵니다. 되겠어? 힘의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100% 같아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가속도 방향은 힘에서 오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도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러니 구심 가속도는 원의 중심을 향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저는 구심력을 구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죠. 나는 가속도만 구하면 돼요. 가속도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 여기에 있다가 얘가 요만큼 틀어서 A점에 왔을 때 이 각도가 세타입니다. 이때 가속도만 구할 수 있으면 힘 구하는 건 됐어 100%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뭐 해야 되냐면 세 번째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속도 변화량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라는 빠르기를 얘기하자 나 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것만 알면 다 풀어요. 연쇄적으로 후룩 갑니다. 되겠어? 자,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빠르기를 알아야 빠르기 변화량을 알죠. 자, 근데 이렇게 원운동처럼 회전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속도라는 것과 각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선속도는 선이라는 글자를 생략하고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부른 겁니까? 속도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속도가 바로 원래 이름은 선속도입니다. 원래 이름이 선속도입니다. 됐어? 그래서 선속도 V, 벨로시티는 이라고 하는 거죠. 됐어? 자, 속도는 시간분의 간거리죠. 됐어? 이렇게 구하면 되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였어요. 근데 얘가 여기서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원운동의 주기입니다. 맞아요. 주기. 원운동 한 바퀴 하는데 2초 걸려? 그럼 걔가 주기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주기분의 됐어. 간거리니까 원둘레를 얘기합니다. 됐죠? 원둘레 어떻게 구합니까? 못 구하면 병신이죠. 2파이 R입니다. 되겠어요? 원둘레니까 2파이 R.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이게 원운동의 선속도입니다. 됐어? 그러면 각속도는요? 이 각속도에서 각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속도 그러면 언제나 선속도고요. 각속도는 각속도라고 얘기합니다. 됐어? 각속도를 선속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V라고 쓰고 얘는 오메가라고 쓰는데 오메가 W처럼 쓰면 돼요. W예요. 자, 이걸 옛날 그리스어로 로 오메가라고 읽은 거죠. 자, 각속도는요 똑같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 요거죠. 선생님처럼 천체 물리한 사람들은 별들이 움직이는 선속도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 거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각도로 얘기합니다. 각도. 얘는 1시간에 10도 움직였네? 이렇게 각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속도를 이미 썼습니다. 됐어? 지구의 자전속도. 지구의 자전속도는? 지구의 자전속도는 1시간에 그렇죠. 지구의 자전속도는 1시간에 됐습니까? 1시간에 15도 움직이는 빠르기야. 이게 각속도 표현입니다. 맞아요. 지구의 공전속도
1년에 하루에 1도 움직이는 빠르기예요. 이게 다 각속도입니다. 천체에서는 주로 각속도 씁니다. 되겠어? 자, 이것처럼 각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몇 도 움직였어? 이걸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얘도 그러면 한 바퀴 돌 동안 움직인 각도가 얼마니? 말해. 한 바퀴 도는 동안 움직인 각도 360도죠. 근데 우리 이거 안 써요. 왜요? 옛날에 과학자들은 각도기가 없어서 각도를 360도 단위로 얘기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각도를 어떻게 쟀니? 각도기 없었을 때? 길이로 쟀습니다. 길이비. 그게 라디안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 돌았다고 하는 건 2파이 r인데 자, 얘는 반지름에 비해서 길이비가 몇 도야? 자, 길이비가 얼마야? 라고 해서 반지름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360도라는 걸 우린 뭐라 그럽니까? 2파이 라디안도라고 얘기하죠. 되겠어? 그래서 요즘 360도가 옛날에 썼던 2파이 라디안입니다. 됐어? 그러면 180도는 당연히 뭐겠니? 파이 라디안이겠죠.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각속도는 옛날 거 그대로 씁니다. 라디안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 돌 때요. 됐어? 얘가 간 거리는 2파이 라디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각속도를 옛날에는 라디안 퍼 초로 얘기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옛날대로 갈게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각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몇 도 움직였어? 라는 거고 선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얼마야? 이 얘기예요. 자, 근데 눈을 크게 뜨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러면 각속도가 누가 빨라? 라고 물어본다면 각속도를 비교할 때 뭐만 알면 되니? 각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내 주기입니다. 어차피 2파이는 상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기가 빠른 애가 각속도가 빠른 거야. 자, 그러면 실에다 매달자. 공두개를 A, B 이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 L입니다. 내가 여기를 잡고 돌릴 겁니다. 돌려. 자, 각속도가 A가 빠르냐 B가 빠르냐? 각속도 A가 빨라 B가 빨라? 같죠. 왜? A가 한 바퀴 도는 동안 B도 한 바퀴 돌아요. 주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각속도가 같겠죠. 네, A의 각속도와 B의 각속도 같아요. 이런 얘기야. 근데 꼬맹아 잘 봐. 그러면 이게 각속도인데 꼬맹아 이 안에 요게 들어있어. 예명할 보이냐? 오케이. 그러면 선속도와 각속도 사이에 관계가 있죠. 선속도는요. 각속도에다가 반지름 곱하면 돼. 됐어. V는 RW. 난 이렇게 외워. V는 RW. V는 RW. 그러면 선속도요. A의 선속도가 빠르니 B의 선속도가 빠르니? B 라고 합니다. B가 빠르죠. 1대 2입니다. 왜요? A와 B의 각속도가 같다네. 그러면 선속도는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반지름이잖아요. 얘는 반지름이 L, 얘는 반지름이 2L입니다. 맞아. 그래서 선속도는 B가 A에 비해서 2배 빨라요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요. V는 RW다. V는 RW다. 되겠습니까? 기억해 두세요.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 V는 RW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도는 물체에 나는 선속도와 각속도의 개념을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요. 얘는 빠르기와 방향 중에 바뀐 게 뭡니까? 방향은 바뀌었지만 빠르기는 등속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 실제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빠르기는 안 바뀌고 각도만 세타만큼 바뀐 거야. 그래서 방향이 틀어진 거야. 맞아? 그러면 구심 가속도는요. 사실은 V 곱하기 T분의 세타가 뭘까요? T분의 세타가 뭘까요? 각속도입니다. 선속도의 각속도를 곱한 게 구심 가속도입니다. 선속도에다가 각속도를 곱하면 구심 가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근데 꼬맹아, 우리 아까 배웠어. V는 RW라고.
그러니까 V 자리에 RW 집어넣어도 합법적인 거지. 그쵸? 집어넣어봐. 뭐니? RW 제곱이 구심 가속도를 구하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W로 정리할게요. W는 R분의 V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W 자리에 R분의 V를 집어넣어도 합법적이다.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이다. 되겠어? 구심 가속도가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설명해 드린 겁니다. 구심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불러 두 개. 뭐니?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이요. 이게 구심 가속도 구하는 식이야. 그러면 이 가속도에다 뭐만 곱하면? 질량만 곱하면 뭐가 나오니? 구심력이야. 그쵸? 그래서 구심력 구하는 식이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이 구심력 구하는 식이다.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이 구심력 구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 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보면은 지구를 뺑글뺑글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요. 됐어? 얘가 돌고 있어. 무슨 힘을 받고 있는 거니? 구심력. 되겠어? 자, 그 구심력의 정체가 뭘까요? 중력입니다. 인공위성이 받고 있는 중력이 구심력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요. 이렇게 커브를 돌고 있는 아빠 자동차. 아빠 자동차도 이렇게 돌 때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도는 거죠. 그 구심력을 누가 만들까요? 자동차와 바퀴 사이에 마찰력이 만듭니다. 그게 구심력을 만드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은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됐어? 그래서 구심력의 크기 구하는 식이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입니다. 되겠어? 자, 어떤 걸로 구해도 되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심력 구하는 식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 여기서 M만 띄면 뭐야? 가속도야. 여기서 M만 띄면 가속도야. 그러니까 구심력 구하는 식을 지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구심력 구하는 식이 꼬매가 M, R, 오메가 제곱이지. 근데 오메가가 뭐라고? T분의 2파이. 그러니 얘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R이 구심력 구하는 식이지. 맞아? 그러면 저 원운동하는 물체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주기가 얼마야? 라고 하면 뭐 구하면 돼? T값 구하시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구심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죠. 자, 꼬맹아 44페이지. 아니 47페이지. 47페이지에 44번 문제요. 1번부터 6번까지. 시간 없어. 요것만 풀고 끝낼게요.
자, 풀면서 확인. 질문 4번. 자, 0.25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얘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립니까? 2분의 1초. 네, 0.5초 걸리면 0.25초 동안은 4분의 1바퀴 아니 2분의 1바퀴 도는 거죠. 반 바퀴 도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반 바퀴 도는 동안의 가속도의 크기는요? 라고 얘기했죠. 얘 가속도가 얼마 나와야 정상입니까? 구심 가속도? 144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90도 도는 동안 가속도는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여기다가 여기로 와요. 자, 한 바퀴 다 도는데 가속도는 90 가속도인데 이거 반 바퀴 돌아요. 됐어? 반 바퀴 도는 동안 여러분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속도고요. 이게 나중 속도죠. 맞아? 네. 그러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다는 얘기는 방향을 바꿔서 더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 나오니? 나 속도를 안 구했어요. 속도 변화량 얼마 나옵니까? 얘 속도 얼마야? 12. 속도가 12. 그럼 더하면 얼마? 24. 24요. 그 24를 걸린 시간 얼마로 나누시면 됩니까? 4분의 1. 4. 네, 4분의 1로 나누시면 되니까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되겠어? 네. 이렇게 구한다. 자, 10분만 끊었다가 줘. 자, 쉬면서 혹시 질문을 다 못해서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셔도 되고요. 자, 편하게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요. 뭐 간단히 드셔도 되고요.